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밥상입니다. 오늘은 북유럽에 위치해 있는 덴마크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덴마크는 덴마크 헌법에 따라서 유럽 덴마크 본토와 그린란드, 페루 제도 등의 영토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북유럽과 북아메리카 위치한 통합 입헌 군주제 국가입니다. 수도는 코펜하겐입니다. 덴마크의 본토는 독일 북쪽으로 이어진 유틀란드 반도와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심지는 유틀란드 반도이고 주변의 섬은 부속 두 섬 같지만 수도 코펜하겐은 가장 큰 섬인 셸란 섬에 있습니다. 흔히 역사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노르웨이, 스웨덴과 함께 스칸디나비아 상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핀란드와 아이슬란드까지 포함하여 통상적인 북유럽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본토 기준으로 북유럽 국가들 중 가장 영토가 작지만 과거에는 덴마크가 칼마르 동맹의 종족으로서 이들 국가를 지배하였습니다. 북유럽 국가 공통의 십자 국기 역시 덴마크가 원조입니다. 한때 덴마크의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이 덴마크의 영향을 받아 비슷한 국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선진국 고소득 국가로서 꼽히고 정치적 투명도에 있어서도 세계 순위권을 다투는 나라입니다. 강대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같은 북유럽 국가들인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역시 유럽의 주요 선진국인 스위스, 네덜란드 등과 함께 가장 먼저 떠올리는 국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대가 낮습니다. 최고봉인 홀레의 언덕도 17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덴마크는 섬들이 매우 많고 해안선의 길이가 약 7,000km 정도로 매우 길을 깁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신기한 현상이 보이는 지역인 세상의 끝도 덴마크에 있습니다. 한 개의 반도, 한 개의 근섬, 여러 개의 작은 섬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일 북부에 있는 윌란 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지에 셸란섬이 있습니다.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은 셸란섬에 위치해 있으며 그 외에도 아마게르 섬, 어려섬 등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펜하겐 동쪽에는 웨르순 해협을 사이에 두고 스웨덴의 말미가 인접해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듯이 덴마크의 지형 자체가 발트해를 틀어막는 정백이므로 발트해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기온은 다른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온난한 편입니다. 코펜하겐의 일월 평균 기온은 1.4도 4도입니다. 다만 겨울이 습하고 유로차가 최고 온도는 추운 편입니다. 그리고 해양성 기후기후에다 재사용 가능한 수자원이 생각보다 적은데다 유럽권 특유의 좋지 않은 수준의 높은 세율로 인해 가정용 기준으로 상수도 요금이 OECD 해운들 중에서 비싼 편입니다. 연중 바람이 많고 특히 겨울에는 기후 변화가 심합니다. 연평균 강우량은 663mm이며 강우가 있는 날은 연간 약 160mm입니다. 덴마크의 전통적인 영토는 19세기 이후 덴마크와 한국 성인 때 지배했던 상계의 지방인 윌란, 셸란, 스코네로 구분됩니다. 윌란은 남북의 스레스비를 제외한 윌란 반도와 빈섬을 말하며 셸란은 코펜하겐이 있는 큰 섬입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남쪽 끝의 머리집 코펜하겐의 바다 건너편 영토입니다. 17세기 북방전쟁 이후 현재는 스웨덴의 영토입니다. 과거의 셸란 지역이 국토의 중앙이었지만 내가 스웨덴 영토가 되면서 코펜하겐이 국토의 최동쪽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에서는 잘림포르 홀름섬이 국토의 동쪽에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게 역사적으로 칼마르이라는 이름으로 자국의 변화되는
스칸디나 반도와 아이슬란드를 통치했으며 지금도 덴마크 령 그린란드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린란드는 16세 시대가 끝나면서 덴마크 측에서 독립을 시켜주려고 하고 있지만 그린란드 자체의 경제력 차림 문제와 알코올 중독 등의 사회 문제로 나눠 겪고 있습니다. 그 외에 페로 제도도 덴마크령 섬에서는 덴마크가 통용됩니다. 덴마크는 서유럽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많이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증가해온 편입니다.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인구가 정체했었던 시기도 있습니다. 덴마크의 인구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21세기 들어 이민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 국군에는 왕립 덴마크 육군, 왕립 덴마크 해군, 왕립 덴마크 공군, 그리고 이부군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직미를 도입하여 노래군과 유산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다가 2015년 폐지하고 목병지로 전환하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25년쯤부터 여성을 포함한 11개월이 징병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종례는 4개월이었습니다. 모병이 원하지 않는 시 12개월입니다. 구속훈련 5개월입니다. 18세 이상은 신체 검사를 받게 되었으며 정직 수요보다 대상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신체 검사에서 실시하는 추첨을 통해 징집합니다. 소득 배분은 매우 평등하지만 자산 보유를 기준으로 하면 상위 20%가 전체 부의 99%를 점령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빈모 격차가 큰 국가 중 하나입니다. 연간 소득이 7,000불 상당 정도며 덴마크에서 가장 낮은 빈곤 정수주입니다. 제주 세율이 40%이며 최고 세율도 연간 소득 53,000불 상당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자산을 모으기 어렵습니다. OECD 텍스 데이비스에 따르면 덴마크는 OECD 국가 중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두는 나라라고 합니다. 고소득자든 저소득자든 가리지 않아서 무자의 1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이웃시를 보면 평균 소득의 67%, 100%, 167%에 해당하는 가구의 평균 세율은 각각 33%, 35%, 42%, 다른 국가는 물론이고 핀란드 15%, 22%, 29%, 스웨덴 15%, 18%, 30% 같은 북유럽 국가가 더 압도적입니다. 고소득자 세율이 거의다 56.5%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다양한 복지 정책으로 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는 하지만 대대로 물받은 재산 없이는 돈을 저축하기가 어렵다는 말인즉 제 아무리 복지가 잘 돼 있는 것과는 별개로 노동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세후 가처분 소득의 330%가 넘습니다. GDP 대비 부채율 역시 122%로 상위권입니다. 덴마크는 관련율이 70%이고 연금 사정이 좋아 누구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갚아나갈 여력이 있는 국민들이 집을 사기 위해 빚을 내는 것이란 파산 위험은 낮은 편에 합니다. 물론 모기지는 계속 갚아나가고 나간다 해도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덴마크 서민들이 그냥 포기한 상태입니다. 확실히 주변의 오슬로, 스톡홀름처럼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덴마크의 저축률은 OECD에서 최하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유럽연합이 마이너스 기준 금리를 도입하여 유로화와 고정 환율을 유지해야만 하는 덴마크의 기준 금리는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너스 금리 제도에 의해 젊은이들이 독립을 미루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월세로 사는 것 자체는 국가에서 일정의 임대료를 보조해 주기는 하지만 임대를 보조받아도 여전히 집을 임대받아 사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집을 사기에는 여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목에서 일하는 것은 플렉시빌리티와 복지 제도로 상당히 맞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음향장치 분야 쪽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기업들이 경제 구조의 한 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유 보수주의 성향의 덴마크인들은 덴마크를 사회주의 지역 구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높은 세율로 인해 강력한 억제에 당하는 소비, 엄청난 가계 부채,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에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자유보수주의 성향 덴마크인들의 불만을 받아들여 2017년에 집권한 보수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 벤처스트당은 감세를 비롯한 대대적인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나친 정책의 반감을 사서 이후에 산민들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인 사회민주당이 다시금 집권하였습니다. 덴마크 사회는 강력한 복지 체제와 소득 분배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산 보유 수준으로는 빈부 격차가 큰 편입니다. 덴마크의 복지는 누진적인 과세 체제를 통해 가능해진 것으로 바로 소득이 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런 체제는 모든 덴마크인들에게 사회보장, 의료 혜택,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덴마크의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은 바로 노동유연성과 고용보장이 합쳐진 플렉시빌리티입니다. 플렉시빌리티는 직업 간의 이동성이 높고 실직하는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을 돕는 여러 제도가 마련된 덴마크의 노동 모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덴마크 사회는 일과 사무의 균형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많은 덴마크인들은 일보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덴마크인들이 업무 수행 방식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덴마크인들의 유일한 근무 조건을 누리며 효율적임의 결과 제한적입니다. 2009년 기준 사회 보장교육 보건사회법 정부 지출액 약 6,930억 덴마크 크로네에 이르러 정부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 분야 단독 지출은 총 정부 예산의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는 2011년 기준 종합병원의 48개를 비교적 높은 의료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국민들은 대지구 8천에서 11,000 덴마크 크로네 상당의 국민연금을 수령합니다.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최소 금액을 수령하며 혼자서 생활하는 경우라면 최다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습니다. 2010년 기준연금 수혜자는 약 90만 명 수준입니다. 2030년 경에는 유연금 수혜자가 100만 명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성년 자녀 교육 대상과 실업 등의 생계비 지원 대상 가정에 대해서는 사회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이 모두 살아가는 블록 앙그레고가 나온 국가이기도 합니다. 덴마크의 목공 원래 크리스티 안신 빌론에서 레고사를 창업하고 전 세계로 수출하면서 레고는 어린이 성의를 막론하고 사랑하는 왕국가 되었습니다. 레고 덕분에 조그만 마을이던 빌런은 국제공항까지 챙길 정도로 광역 도시가 성장하였습니다. 게다가 덴마크에서 처음으로 레고 랜드가 만들어졌습니다. 낙농업도 발달되어서 덴마크산 햄, 소세지, 치즈, 우유 분야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음향업계에서는 유명한 팽앤 올럽슨과
다른 어디로도 덴마크 기업입니다. 덴마크에서 유일하게 역대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초대형 기업인 해군 선사 모스크라이 선박 엔진사가 있습니다. 여러 시총 1위를 달성한 초대형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도 덴마크 기업입니다. 덴마크인들은 다른 북유럽인들과 달리 비교적 사교적이고 부침성이 있습니다. 낙천적인 국민성을 가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수도 코펜하겐으로 갈수록 그래서 영국 소설을 가진 일본인 이런 이들이 북유럽에서 가장 쾌활한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내렸을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국가 분위기가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밝은 배려사관입니다. 이와를 통과하는 여행에 대한 배려가 몹시 좋습니다. 비행기,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역시 무조건 우선 배려해 줍니다. 관광지인 코펜하겐만 좀 벗어나면 처음 보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보고 웃으며 가족에게 말을 거는 일밖에 하나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모든 곳에 있고 버스는 모두 저상 버스입니다. 저볼때는 유모차칸, 자전거 칸이 전체의 거의 절반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모차를 치워 자전거를 가지고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모차가 아주 큽니다. 자전거 앞쪽에 붙여서 유치원 정도의 아이들을 태우고 달리는 소래와 유모차 중간 형태의 물건도 자주 보입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을 3명씩 태우고 다니거나 부모가 아이들을 등교용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치아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집시도 거의 없습니다. 소매치기를 당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렇게 굳이 코펜하겐의 아이더라도 밤중에 나올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럽 국가입니다. 그래도 외부인들은 언제나 가방 간수를 잘해야 합니다. 반대로 다른 외국인들이 덴마크 공항이나 지하철을 등에서 소매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의식이 높고 복지 수준이 좋은 만큼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많습니다. 직접 장애 잡혀서는 장애인 전용 TV 채널까지 있을 정도로 장애인 취약제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증장애인은 거의 다 취업을 하고 정증장애인들은 자신의 장애에 대한 보조시설이 있는 사무에서의 노동이 가능한 경우는 다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한 장애인 연금과 전용 복지 제도로 생계를 얼마든지 이어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희귀라는 단어가 무시할 만큼 해먹의 거절 비백인 외국인 체벌 및 인종차별은 엄청난 편입니다. 비서구권 인구가 50% 넘는 구역을 개토로 지정하고 이런 개토를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비서구권 인구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인종차별 제도 덕분에 현재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기소된 상태입니다. 다른 유럽권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덴마크인들은 영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덴마크에서도 덴마크어와 영어 두 언어를 모두 가르치고 있습니다. 덴마크를 배울 때는 영어는 이미 소화한 상태에서 워킹 홀리데이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2017년까지 비자만 승인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개방하였습니다. 과거 한국 드라마 김과장을 보면 김과장이 이민하고 싶다고 말하는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혼자 쉬는 시간에 덴마크를 공부하는 장면이 볼 수 있습니다. 덴마크 자체가 굉장히 단조로운 삶을 지향하고 하다 보니 이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게엔 금방 지레질 분들 보통 멋진 홀리데이를 가도 덴마크에서는 일을 다 못 채우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처의 국가인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역시
역시 일반적으로 여행을 할 때는 좀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걸 추천합니다. 덴마크도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중 언어 과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44%가 덴마크 고산 명령에 들어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2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언어 테스트를 추진하여 집중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상당히 건대한 사회 분위기 덕분인지 동성 동거자들을 법적으로 인정해준 최초의 국가입니다. 동성 결혼을 최초로 합법화한 국가는 2001년 네덜란드입니다. 덴마크는 세계 최초로 1989년 동성 커플이 시민 결합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덴마크에서 동성 결혼은 2012년에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시민 결합이 보다 23년은 일찍 합법화된 것에 비하면 늦었습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 집권했던 벤스터당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덴마크 사회의 기본적 정서는 반대의 법칙으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몇 가지 저항으로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축약하면 당신은 그냥 평범함에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차별이었고 인간적이면 극단적인 경쟁을 제약하는 문화라면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개인이 부각되는 것을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덴마크에서도 이것이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덴마크를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의 개인주의적 지수는 낮습니다. 한국, 일본, 스페인보다도 확실히 높지만 영미권은 물론이고 이탈리아보다도 낮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6.25 전쟁에서의 인연도 있습니다. 개파 문화가 유럽에 영향을 끼친 점도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 어린이들을 덴마크로 임명시켜 한국계 덴마크인들이 많습니다. 덴마크의 문화 자체가 관대한 편이라서 어떤 국가든 좋게 보는 편입니다. 수능이 16세부터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에서는 상당한 인터넷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북유럽에서 최초로 1969년 포르노를 합법한 성문화가 상당히 개방되었습니다. 1970년대 그 개방은 성개방 풍조에도 부작용도 없지 않았습니다. 개방이라고 써도 제 아무리 개방적인 국가에서도 영락 안 될 법률들이 행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성적 개방에는 그저 과거의 지혜로 얻어낸 성도덕적 안정장치들을 없애기만 할 뿐이지 성적 태화가 아니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 것은 덤입니다. 예를 들어 당시 덴마크는 서유럽의 대표적인 아동 포르노 제작국 이런 오명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 아동 포르노는 진짜로 10대 초중반 아동의 성행위 장면을 정당하게 촬영한 것들이었습니다. 덴마크에서도 엄청난 논란을 불켰습니다. 다행히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여론과 정치권이 주도로 아동 포르노 제작은 1980년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 덴마크는 2014년경까지만 해도 동물 매춘으로 악명이 있었습니다. 결국 동물보호단체들이 압력으로 2015년 4월에 금지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5일에 엠네스트가 덴마크의 성폭행 피해자들과 전문가 관련 당국자 인터뷰 등을 토대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덴마크에서 성평등이 이미 달성됐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지만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간 문화가 만연해 있다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최근에 성교육을 가르치는 비영리 단체에서 성교육의 초점을 PM에서 출산 장려 방향으로 교육 노선을 바꿨습니다. 사기업에서도 출산을 높이자는 광고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덴마크는 과거 인구가 정체됐을 시기에 비해서 출산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방식의 반응도 많습니다. 그런 TV의 영향으로 평생 교육에는 격리
처음 주장되었으며 민중고등학교는 개념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상 북유럽에 위치한 덴마크 사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보장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